태양을 삼킨 여자 88화를 예상해봅니다. 한 달만 참아 한 달 안에 회장님 안 돌아오시면 내 발로 나가. 루시아는 회장실의 꽃병을 치워버리려는 민경채를 막아서며 단호하게 약속했습니다. 민경채는 한 달이 아니라 평생을 찾아다녀도 민두식을 못 찾을 거라고 자신하고 루시아의 제안에 동의했는데요. 루시아와 문태경은 김 기사의 자백을 통해 민두식과 마지막으로 같이 있었던 사람이 김선재라는 것을 알아내고 즉각 해고하려 했지만 민두식의 유언장을 들고 나타난 민경채에 의해 실패했습니다. 민경채 회장 대행 체제가 시작된 민강유통에서 루시아는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 사태를 뒤엎을 수 있는 길은 민두식을 찾아내는 길뿐이었는데요. 루시아는 그동안 회장실 꽃병을 교체하는 일을 전담하면서 그 안에 소형 도청기를 몰래 설치를 했었고 민두식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서 민경채에게 한 달간의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민경채를 회장 대행에 앉힌 김선재는 과감하게 프로포즈를 하면서 민경채를 압박했는데요. 민경채는 김선재와 평생을 사는 것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만큼 싫었지만 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 중에 결혼은 말이 안 된다는 건 핑계고 김선재에게서 지분을 다 넘겨받고 일단 회장이 된 후에 다시 생각해보자는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결혼보다는 약혼식으로 시간을 벌려고 했는데요. 평생 독신으로 살 것 같았던 민경채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식구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어른마녀나 다름없는 민경채를 누가 좋아할 수 있겠냐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는데 그 상대자가 김선재라니 충격이었습니다. 당당하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식구들에게 인사를 하는 김선재인데요. 루시아는 자신을 향해 장모님이라 부르는 김선재가 역겨운 순간이었습니다. 사위 사랑은 장모라고 하던데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장모님. 한때는 동거를 하면서 미래를 꿈꾼 남자가 원수도 모자라 사위가 된다니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다고 생각한 루시아인데요. 다들 뭐해? 밤새도록 손님 세워놓고 구경만 하고 있을 거야? 떨떠름한 표정들 그만 짓고 환영해줘야지. 아버지가 안 계시니 결혼식은 무리인 것 같고 식구들끼리 약혼식만 조촐하게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민경채가 식탁으로 자리를 옮기자 민지섭이 호들갑스럽게 달려와 한마디 하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모르는 약혼식이 어딨어? 그리고 왜 하필 상대가 선재냐고. 선재가 널 정말 좋다고 해? 사업 파트너라면 몰라도 부부로서는 아니지 이건. 뒤따라 오던 김선재는 능글맞게 민지섭을 향해 말했습니다. 형님 듣는 사람 서운하게 좋은 날 왜 그러십니까? 사장님과 어울릴 사람이 저 말고 누가 있다고 그러세요? 다들 와서 식사나 하며 담소를 나누는 게 좋겠어요. 공 실장님, 오늘 상다리가 부러지게 준비하셨네요. 전 가리지 않고 아무거나 잘 먹으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공 실장은 눈살이 찌푸려지지만 민경채 눈치를 보느라 마지못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루시아는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는데요. 난 회장님이 돌아오시기 전에는 약혼식이든 뭐든 할 인정할 생각이 없어. 두 사람이 얼마나 사랑해서 하는 결혼인지 믿음도 가지 않을 뿐더러 귀한 내 딸을 아무나 하고 결혼시킬 수는 없어. 루시아의 말에 민경채는 헛웃음이 나오는데요. 새어머니가 절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은 미처 몰랐어요. 하지만 제가 큰맘 먹고 하는 결혼인데 사랑하는 딸 마음을 헤아려 주실 줄도 아셔야죠.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인사를 드리러 온 사람 무안하게 왜 그러세요? 하고 말하자 루시아는 민경채와 김선재를 번갈아 보며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회장님이 안 계실 때 약혼하겠다는 의도가 불순한 것 같아서 그래. 회사에서는 네가 제일 윗사람인지는 몰라도 이 집안에서는 내 허락 없이 회장님 동의도 없이 결혼하는 꼴 못 봐. 기왕에 왔으면 식사나 하고 가시죠. 루시아는 찬바람을 날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경채는 상관없다는 듯이 식사를 하는데요. 남은 식구들도 입안에 돌을 씹는 표정으로 음식을 넘기는 둥 마는 둥 하였습니다. 김선재가 돌아간 후 민세리는 민경채에게 화를 내는데요.
언니는 어떻게 김 변호사님이랑 결혼을 하려고 해? 남자가 그렇게도 없어. 차라리 혼자 살아. 이제껏 잘 살다가 갑자기 무슨 결혼이야. 더군다나 아버지도 안 계신데 엄마 말이 다 맞지. 두 사람 사랑하는 것도 아니면서. 민세리의 말에 민경채는 세리야, 결혼이 꼭 사랑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야. 특히 언니같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지. 앞으로 민강을 나와 함께 탄탄히 이끌어갈 사람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한 게 이유야. 아버지가 안 계시니 약혼식만 하자고 한 거고 아직 시간이 있어. 민경채는 이어서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리야, 너한테 좋은 아버지를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사정상 어쩔 수 없게 됐어. 그 사람이 있어야 이 엄마가 회장이 빨리 돼서 내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거든. 한편 루시아는 김선재 때문에 밤새 잠을 설치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식사도 거르고 출근을 해버렸습니다. 문태경은 루시아의 표정이 안 좋은 것을 눈치채고 걱정을 하는데요. 민경채가 김선재를 집으로 데려와 결혼할 사이라고 인사시켰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아주 자기 세상이 된 거죠. 민 회장이 없어도 약혼식을 강행할 기세더라고요. 루시아의 말에 문태경은 민경채가 급하긴 아주 급한가 보네요. 민두식 회장이 돌아오기 전까지 회장이 되려고 별짓을 하는 걸 보면요. 회장님이 계신 곳을 빨리 알아내야 하는데 말이죠. 하고 말하자 루시아는 한 달 안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알아내야 해요. 약혼식도 약혼식이지만 주주총회가 먼저 열리게 되면 절대 안 돼요. 아마 민경채는 약혼을 미끼로 김선재에게 지분을 양도받을 게 분명해요. 두 사람을 갈라놓는 게 우선이에요. 루시아는 민경채와 결혼하기 위해서라면 간도 내놓을 김선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김선재를 불러들이는데요. 민경채와의 결혼 당장 포기해. 우리가 어떤 사이였는데 한 집안에서 마주보며 살 생각을 해? 정말 날 장모님이라고 계속 부르고 살 자신 있어? 루시아의 말에 김선재는 사장님은 자꾸 과거에 연연하는 습관 좀 고치시라니까. 그러니 발전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뭐였다고 그래요? 내가 미소한테 일부분은 생물학적 부모 지분 있다고 하니까 발끈한 사람이 누군데 그래? 괴거는 다 청산하고 사위와 장모로서 회목하게 잘 좀 지내봅시다. 백미소를 언급하는 김선재를 보니 더욱 열이 벗는 루시아인데요. 아직도 그 입에 미소 이름을 올려. 부모 지분 생각하면 이 결혼 더더욱 해서는 안 되지. 우리 미소를 죽음으로 내몬 시작점이 민세리야. 민세리가 누군지 알고서도 내 앞에서 사위가 되겠다는 말이 나올지 의심스럽네. 민세리, 민경채 친딸이야. 20년 전에 혼자 몰래 나와서 민두식 회장 호적에 올린 민경채 딸이라고. 루시아의 말에 김선재는 깜짝 놀라는데요. 무슨 헛소리야. 아무렴 민 회장이 자기 자식, 남의 자식 구분도 못하고 거둘 위인이야? 이것도 루시아 사장님이 근거도 없이 망발을 늘어놓으시네. 증거 있어? 김선재가 믿으려 하지 않자 루시아는 민세리가 병원에 찰과상 치료로 왔던 날 민경채가 오열하던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미 민세리가 민경채 딸이라는 건 공 실장도 알고 있는 기정사실이야. 두 사람이 작당 모의를 하고 민두식 회장을 속인 거지. 내 말이 의심스러우면 직접 가서 확인해 보든가. 아무리 우리 미소한테 정이 없어도 당신 딸 미소를 그렇게 만든 민세리를 딸로 품을 자신 있으면 결혼해 보시든가. 하지만 난 그 전에 민 회장 찾아서 이 사실 다 불어버릴 거고, 그러면 당신들 두 사람은 한 배에서 같이 침몰하게 될 거야. 똑똑한 김선재라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었겠지? 김선재는 사장실에서 나오면서 만감이 교차하는데요. 이건 또 무슨 반전이야? 나이가 한참 어린 동생이라 챙겨준 게 아니고 민세리가 민경채 딸이어서 그랬다는 거야? 내가 또 백설이한테 속고 있는 건 아니야? 백설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김선재는 곧장 회장실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무슨 일로 온 거예요? 민경채의 물음에 김선재는 회장님 가족분들이 우리 두 사람 결혼을 영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는데
서로 불편한 얼굴로 약혼식을 하는 것보다는 간편하게 우리끼리 혼인신고로 대체하는 건 어떨까 싶어서요. 신고는 미리 해두고 회장님이 정식으로 회장이 되시면 공식적으로 알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저도 지분을 완전히 넘겨드리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고요. 김선재의 말에 민경채는 난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요. 모든 건 절차가 있는데 식구들 반대 무릅쓰면서까지 결혼하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적어도 세리한테는 허락을 받고 결혼하고 싶어요. 하고 말하자 김선재는 피식 웃는데요. 막내 아가씨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러십니까? 결혼이 뭔지도 모를 나이인데 말해요. 민경채는 김선재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하는데요. 세리는 나한테 가장 중요한 아이예요. 내 살점 같고 내 자식 같은 아이죠. 다른 건 몰라도 세리 마음 다치게 하는 일은 버리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민경채의 말에 김선재는 루시아의 말이 스쳐 지나가는데요. 회장님이 세리 아가씨를 이뻐하는 줄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오늘은 지나치게 예민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세리 아가씨가 잘못되면 어쩌실 거예요? 김선재의 질문에 민경채는 당황하는데요. 무슨 그런 질문을? 세리가 그렇게 될 일은 없어. 걔가 잘못되면 난 하루도 못 살 거야. 세리를 그렇게 만든 사람도 절대 용서 안 할 거고. 민경채가 긴장하듯이 말하자 김선재는 세리 아가씨는 참 좋으시겠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언니분이 계셔서 말해요. 제가 앞으로 세리 아가씨 눈에 쏙 들게 행동 잘하겠습니다. 김선재가 나가자 민경채는 혼자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김변이 세리 아빠가 되는 건데. 세리를 위해서라면 이제 간도 쓸개도 다 내놓아야 내가 인정을 해줄 거니까. 회장실을 나온 김선재는 입가에 야비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백미소가 민세리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물불 안 가리고 민세리를 구제해준 이유가 이거였어. 민씨 언니가 민두식 회장의 딸이면 민수정과 같이 민경채의 경쟁 상대나 다름없는데 지나치게 민세리한테만 편파적인 게 이상했거든. 말끝마다 세리. 민세리가 민경채 친딸이다 이거지. 민세리가 잘못되면 못 산다니. 엄마들이 흔히 하는 말투 그거잖아. 그동안 민경차가 너무 완벽해서 어려웠는데 이제 나한테도 당신이 꼼짝을 못하는 약점 하나가 생겼네. 이 귀한 정보를 술술 나한테 주는 백설이라니. 두 여자들 모두 자기 발등 자기가 찍고 있는 셈이군. 김선재는 싱글벙글하며 회사를 나섰습니다. 그 모습을 본 문태경은 뭐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입이 귀에 걸리셨네. 회장님 안 돌아오시게 회사 곳곳에 부적이라도 붙인 표정을 하고는 문태경의 말에 김선재는 문보는 사람이 너무 꼬였네. 부적을 왜 붙입니까? 회장님이 돌아오시는 건 순리대로 기다리는 거죠. 순리를 거슬렀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문보는 아직 모르나 본데. 감선재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회사를 빠져나갔습니다. 김선재는 민세리에게 전화를 해서 불러내는데요. 날 왜 불러낸 거예요? 언니랑 결혼하는 데에 내 동의 따위는 필요 없을 텐데. 민세리가 톡 쏘아붙이자 김선재는 민세리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았습니다. 필요 없긴요. 회장님이 세리 아가씨를 얼마나 챙기시는데요. 세리 아가씨 동의 없이는 절대 결혼 안 하시겠다고 하니 내가 점수 좀 따보려고 부른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나 이래봬도 민두식 회장님이 전격으로 발탁해서 지금까지 민강에서 뼈가 굵은 사람인데 민경채 회장님도 전 회장님 못지않게 잘 보필할 겁니다.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하고 말하자 민세리는 언니랑 결혼해도 나랑은 상관없으니 맘대로들 하세요. 그리고 전 회장님이라뇨. 아버지 아직 어딘가에 계신데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민세리의 말에 김선재는 누가 자매 아니랄까봐 민경채 회장님과 똑 닮으셨네요. 발끈하시는 성격이 말입니다. 민세리는 사람을 불러내서 쓸데없는 소리만 한다고 먼저 일어나 버리는데요. 김선재는 민세리가 마시던 음료수 빨대를 몰래 지퍼백에 담았습니다.
백설이가 헛소리할 사람도 아니고 민경채도 스스로 인정을 한 셈인데 이깟 유전자 검사해봐야 결과는 뻔할 테지. 김선재는 느긋하게 유전자 검사 속에 검사를 의뢰해 두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민두식은 병실에서 처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내가 무슨 죄를 그리 지었다고 이렇게 살게 해? 하늘도 무심하지. 다 지식들 잘 되라고 바등바등 산 것뿐인데 이것들이 애비 마음은 몰라주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 들다니.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는 거야? 정말 여기서 말라 죽는 건가? 누구라도 날 여기서 꺼내주는 사람은 민강 유통을 다 넘겨줘도 아깝지 않아. 이젠 다 필요 없어. 하루라도 빨리 햇빛을 보고 싶은 마음뿐이야. 민두식은 눈물을 줄줄 흘며 병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한편 공 실장은 민경채에게 조심히 묻는데요. 큰아가씨 다음 달 초에 회장님 생신이 있는데 어떡하시겠어요? 그래도 생신상은 받으려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지금쯤이면 회장님 성격에 신세 한탄을 무지하고 계실 텐데 생신이라도 챙겨드리면 나중에 아가씨를 뵙더라고 화가 덜 나시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공 실장의 말에 민경채는 다시는 나오시지 않을 분인데 뭐하러 그런 걱정을 하세요? 하고 말하자 공 실장은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아가씨 부모님이시잖아요. 세리 아가씨를 생각하셔야죠. 아가씨가 회장이 되시면 세리 아가씨한테 친엄마라고 나서실 텐데 혹시라도 세리 아가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아가씨와 멀어질까봐 너무 걱정이에요. 민경채는 공 실장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민경채는 회사로 출근하여 김비서에게 꽃배달 업체를 알아보라고 지시를 하는데요. 김비서는 업체를 몇 군데 알아본 후 견본을 뽑아 민경채에게 알려주었고 민경채는 그중 한 곳에 전화를 했습니다. 거기 꽃배달 업체죠? 제가 지정한 날짜에 원하는 장소로 특품으로 부탁해요. 민경채는 민두식에게 하는 마지막 효도라 생각하고 자신의 약혼 소식도 알려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루시아는 민경채가 통화하는 내용을 꽃병 속에 숨겨진 도청기를 통해 모두 듣게 되었는데요. 민경채가 김비서에게 꽃배달 업체를 물었네요. 그런데 이 날짜는 제가 아는 날짜예요. 민두식 회장의 생일이죠. 지난밤에 세리가 자기 생일 못 챙겨줬다고 울길래 제가 식구들 생일을 공 실장한테 물어서 모조리 찾아봤거든요. 아마 민경채가 이날 민두식을 만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루시아의 말에 문태경은 그럼 김비서에게 물어본 업체를 전부 조사해보면 민두식 회장이 갇힌 곳을 알 수도 있겠군요. 두 사람은 김비서에게 꽃배달 업체에 대해 물어보는데요. 리스트를 작성해준 김비서는 별뜻 없이 알려주었고 문태경은 업체를 일일이 돌아다니며 민경채가 주문한 곳이 어딘지 알아냈고 배송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루시아와 문태경은 배송지를 찾아가 보니 근처의 정신병원과 아주 가까운 곳이었는데요. 분명 그곳에 민두식이 감금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민경채가 움직이기 전에 민두식을 구할 계획을 짰습니다. 문태경과 루시아는 병원에 몰래 잠입을 하여 직원으로 위장을 한 뒤 민두식을 구출하게 되는데요. 민두식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잠들어 있다가 누군가가 자신의 입을 틀어막자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그곳에는 직원으로 변장한 문태경이 서 있었는데요. 회장님, 저 문본입니다. 조용히 저와 함께 나가시면 됩니다. 민두식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자기를 구하러 온 것에 놀랐고 자신이 한 다짐대로 문태경에게 민강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한편 김선재는 검사소에 의뢰한 검사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결과는 민세리와 민경채가 모녀 관계가 아니라는 결과였습니다. 이건 뭐야? 백설이가 날 속인 거야? 민경채와 민세리는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 김선재는 당장 루시아에게 달려가 따졌습니다. 민세리가 민경채 딸이라며? 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민세리 혈액형이 민경채한테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야. 내가 더 잘 알아. 루시아는 말도 안 된다며 검사 결과지를 다시 유심히 보았습니다. 낯익은 글자가 루시아의 눈에 박혔는데요.
민세리의 혈액형은 루시아의 혈액형과 같은 희귀 혈액형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이 검사 제대로 한 거야? 왜 민세리가 나랑 같은 혈액형인데? 그 순간 김선재는 등골이 오싹해졌고 루시아 역시 당황하는데요. 루시아는 민두식을 찾아가 넌지시 떠보았습니다. 회장님을 감금한 민경채 절대 용서하지 말아요. 세리가 민경채를 닮을까봐 걱정이에요. 루시아의 말에 민두식은 내가 회복하는 대로 민경채를 당장 내쫓을 거야. 내가 없는데 사기꾼이랑 약혼식을 해? 그리고 세리는 걱정할 거 없어. 걔는 근본부터 지 언니랑은 다르니까 말이야. 세리는 경채 자식 아니야.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내가 경채 닮은 싹수 노란 자식을 다른 애랑 바꿔버렸거든. 이제 민강은 자네와 문본이 맡아. 루시아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고 민세리의 출생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